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오늘 2022년 운항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같이 볼까요? 마이너스 1,4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 마이너스 3, y축의 방향 3만큼이면 7 이렇게 되겠네. 그럼 4번이 정답. 이게 위의 점이니까 접점이란 얘기죠. 그럼 4x 마이너스 2 루트 2y는 24 얘가 되겠구나. 그러면 약분해서 2x 마이너스 루트 2y가 12. 1번이죠. 3번이요. 집합 문제인데 10 이하의 소수일 때 옳은 것은, 그러면 10 이하의 소수일 때 옳은 것은 2와 2, 4 잠깐요. 소수가 뭐가 있죠? 2, 3, 5, 7. 그럼 4개 있잖아. 얘가 답이 있구나. 5와 7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1은 원소가 아니고요. 공집합은 원소가 아니고 원소 4개인데 5개라고 그랬고 2, 4와 2라는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지. 4번 볼게. 자, 50 이하의 자연수 x에 대해서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3의 배수고요. q는 6의 배수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6의 배수인 q가 3의 배수인 p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q가 p에 포함된다. 맞고요. 그러므로 q이면 p에다가 참이다. 맞네요. 그럼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옳은 거고요. 나p는 3의 배수가 아니다. 맞는 거잖아요. 나q는 6의 배수가 아니다. 맞는 거고요. p면 q의 역은 6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다. 3의 배수이면 6의 배수가 아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4번이 정답. 대우는 6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다. 맞죠?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 5번을 가볼게. 원점과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그랬거든. 글쎄, 요런 건 객관식이니까 원점이 들어갈 때 00 들어갈 때 성립하는지를 보면 선생님 보니까 얘는 아예 성립하지 않고 00 들어갈 때 나머지 다 되네. 2,0일 때 성립하는지를 보셔도 되죠. 2,0일 때 성립하는지를 보니까 얘 안 되고요. 2,0일 때 성립하는지 2,0 얘 되고 2,0 얘도 되고 2,0 얘 안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3, 마이너스 1이 들어갈 때 5가 되는지 보면 되겠네. 2의 제곱 4, 1, 5 맞고요. 그 다음에 3 들어가면 1 되고 0 되고 안 되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객관식은 이런 식으로 찾아줘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런데 공부니까 x제곱 y제곱 선생님 보면 이제 ax by 플러스 c가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이잖아. 그러니까 원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원점 집어넣으면 0, c는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을 쓰면 4 되고 y 0 되고 2의 2가 되거든. 그 다음에 y다 0 쓰면 b도 없어지니까 결국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가 마이너스 2인 거 알게 되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3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10 되고 3a죠. 3a인데 마이너스 6 되겠네. 그 다음에 b는 y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b가 4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식을 좀 써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a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x, b가 4y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 보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나머지 y 보고 y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6번으로 가볼게. AB가 실수일 때 참여 명제를 구하래.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했는데 0이란 얘기는 A도 0이고 B도 0이란 얘기야. 그지? 둘 다 0이란 얘기야. 그러면 둘 다 0이면 0이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이면 얘이다는 맞는 거지. 그래서 1번 참여 명제 맞고요. AB의 실수일 때 어떤 실수 AB에 대하여 절대값이 0보다 적다는
어떤 실수도 이렇게 되는 조건이, 그러니까 0보다 적은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거짓인 거고요. 모든 실수 AB에 대하여 합은 0보다 크다. 그렇진 않죠. 둘 다 0이면 0 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이면 또 0 될 수도 있는 거니까. AB가 무리수면 AB 모두 무리수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A가 루트 2고 갑자기 목이, B가 3이면 3루트 2잖아. 무리수인데 둘 다 무리수는 아니죠. 자, 이 경우인데 A와 B의 절대값과 A-B의 절대값이 같으면 이건 0이다. 그것도 뭐 말이 안 되죠. A가 3이고 B가 만약에 0이에요.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하거든. 이 식이 성립하네, 그지? 아유, 뭐가 죄송. 선생님 지금 아침에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목이 잠겼어요. 선생님 뭐 담배를 피거나 그러진 않는데 목을 많이 쓴 직업이라 그런지 오늘 좀 그러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은 두 방정식이 다음 같은 도형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이때 이 도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군요. 잠깐만요. 7번은 그 보기 하나하나를 다 보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선생님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점과 요즘에 대칭점이 지금 1, 2가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칭점이 지금 2,3인데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봐봐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갔구나 라는 겁니다. 우선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에서 바로 얘로 간 거가 아니고 이렇게 한번 이동했다가 다시 간 거 같거든. 그러면 우선은 3, 얘가 1로 가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fx, 그리고 부호 바꾸면 되잖아. fx, y가 3, 1로 가려면 2가 3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이지. 그러니까 x-1을 써야 되고 3이었다가 1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얘가 1, 2 갔다가 1, 2 가려고 그래 나는.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 두 칸 내려가야 되는 거지. 그 y 플러스 2가 된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xy 부호를 바꾸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는구나. 어떤 한 점만 잠깐 잡아가지고 보시면 좀 빠르게 4번인 것을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자, 전체 집합 이외의 세부 집합 ABC를 벤 다이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 다음 물음에 답해라가 문제입니다. 뭐 그림 나온 거기 때문에, 자, C에서 B를 뺐다 그럽니다. C에서 B를 빼면 뭐 선생님 보면 요 트랙을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가 볼 때는 요 C에서 B를 빼면 딴 색깔로 할까? C에서 B를 빼면 요 부분이 돼야 돼요. 요 부분이. 이 부분과 A와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답이 되는 게 맞구나 라는 거고요. 자, 요번에는 A 차집합 C는 지금 보기에 요 부분이 된 거죠. 요 부분과 B를 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죠. 리어는 될 수가 없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지우개 활용을 좀 하시면서 보셔도 돼. A 차집합 B 여기를 얘기하는 거군요. C와의 교집합 A 차집합 B하고 A 차집합 B는 여기구나. 미안. C와의 교집합 맞네요. 디귿. 여기 뭐 두 개씩 있으니까 리을은 볼 것도 없네요. 기억 디귿이 정답. 자, 9번으로 갈게요. 9번. 자, 문제 9번은요. 지금 전체 집합 위에 벤 다이그램 요 그림을 가지고 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에 미스가 난 게 이게 8번부터 9번까지는 요 그림을 보라고 하는 내용이 프린트 되지 않았네요. 8번부터 9번까지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됐으니 선생님하고 전체 집합이 있고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해볼게. 뭐 시간이 가긴 하지만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자, 다시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전체가 되고, 잠깐만요. 지금 그림이 A, B, C죠. A가 이렇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C가 바깥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색칠을 해서 보면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B가 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번호를 좀 붙여볼게요. 여기가 1번이고 번호를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2번 요 파트가 여기가 3번이라고 할까요? 3번, 4번, 5번, 여기를 6번이라고 한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A 합집합 C의 여집합은 A는 다 들어가야 되니까 1번, 2번, 3번이 되고 2, 3, 4가 되구나. 미안. A 합집합 C의 여집합이니까 1, 2, 3, 4가 되겠습니다. 1, 2, 3, 4 1번, 2번, 3번, 4번 요 영역에 들어가는 원소가 1, 2, 6, 7, 8이래요. 1, 2, 6, 7, 8 몇 쓸게 1, 2, 6, 7, 8 이렇게 되고 A 합집합 C의 여집합이 A 합집합 C의 여집합이 1번이죠. A 합집합 C의 여집합이 1번. 얘랑 B랑 합했대요. 그러니까 4번, 5번이랑 합한 거야. 그지? 4번, 5번이랑 합했더니 얘가 뭐가 됐냐면 2, 3, 5, 7이래요. 2, 3, 5, 7.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네. 여기 1번, 4번은 그대로 있잖아. 5번은 없는데 여기에 27 그대로 있고 3호가 갑자기 나타났네. 5번의 부분에 분명히 3과 5가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여기가 요 파트 5번의 요 영역에 3과 5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 자, 그러면 5번 영역에 그러면 1사에 27이 있는 거구나. 1사에 27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번, 4번에 27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4번에 27이 있고 1번, 4번에 27이 있고 2번, 3번에 2번과 3번에 뭐가 있는 거죠? 27 빼고 나면 168이 여기 있는 거네요. 그죠? 조금 더 세분화되네. 자, 이제 A 차집합 B와 C의 여집합을 합했대요. C의 여집합이야 당연히 1번이 될 것이고 C의 여집합은 1번이고요. A 차집합 B는 2번이죠. 1번과 2번이네요. 2번, 2번, 3번이구나. 2번, 3번. 2번, 3번에 168이 있는데 168이 있는데 2번 3번에 168이 있는데 얘가 1268이래요. 1268. 재밌어졌다. 그러면 1번에 2가 있는 거군요. 1번에 2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4번에 7이 있었네요. 4번에 7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선생님이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2번, 3번에 168이 있고 우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합집합 B니까 2번, 3번, 4번, 5번이 되는 거죠. 5번 이렇게 되는 건데 2, 3, 4, 5번 A 합집합 B 2번에 들어가 2번, 3번에 있는 게 168 2번, 3번에 168 있고 4번에 7이 있고 5번에 합이 아니지 5번에 몇이 있다고 그랬더라 5번에 3과 5가 있군요. 순서는 조금 흐트러졌지만 이렇게 돼서 6개의 원소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9번 약간 까다로웠네. 두 실수 AB에 대해서 조건이 다음과 같다. 이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은 A의 3승 B의 제곱이니까 A, B의 제곱을 바깥으로 뺄게요. 그럼 여기가 A 제곱, B의 제곱이 돼서 0이 됐대요.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얘가 0이려면 A, B가 0이면 되는 거고요. 얘가 0이려면 A 콜, B 콜 제로면 되는 거야. 둘 다 0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얘이거나 또는 얘인데 얘는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고 얘는 둘 다 0이어야 되는 거니까 합집합은 A, B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A, B가 0이다예요. A, B의 곱이 0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는 5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이 얘는 얘니까 A와 B가 0이면 얘가 성립하고요. 곱이 0이라고 그래서 꼭 둘 다 0일 필요는 없으니까 5번이 조건에 맞춰진 복이었다. 나머지는 안 되고요. 11번으로 갈게요. 11번은 직선 2x-y 플러스 1 이퀄 제로를 x축의 방 n만큼 y축의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그래프와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x축의 방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 대신 y 플러스 3을 써야 되겠네.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쓰죠.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돼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x, y 둘러싸인 넓이가 9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뭐 x가 0일 때 y는 뭐가 되나 그랬더니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가 0일 때 x는 뭐가 되나 그랬더니 m 플러스 1이 되네요. 그죠? y가 0이면 넘겨줘서 m 플러스 1 맞죠? 그러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9라고 그랬거든요. 절대값으로 곱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m 플러스 1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2 곱하기 m 플러스 1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얘의 넓이가 9가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쌤이 이제 마이너스 2는 절대값 바깥으로 빼면 플러스 1이 되니까 결국 m 플러스 1의 제곱이 9가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그래서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8이 되니까 m의 값의 곱은 마이너스 8일 수밖에 없는 거지. 두근의 곱 11번 절대값으로 문제 푸는 약간 그런 문제였네요. 12번 볼게. 원이 있는데 직선으로부터의 교점이 두 A와 B라고 하는데요. 원의 중심을 C라고 하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루트래요. 자, 편의상 원의 방정식을 잠깐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16 더해줬고요. k 바깥으로 빼줬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볼 때는 얘가 원이 이렇게 있다면 중심이 0,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러면 넓이가 2루트라고 그랬거든요. 넓이가 2루트. 그러면 넓이가 2루트가 나왔다. 그러면 높이. 우선 거리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수선을 그었을 때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거리가 얘가 2x 플러스 y 플러스 1 이퀄 제로인 직선으로부터 0,4까지의 거리 d를 계산해 보면 루트 5분의 0, 4, 5가 되죠. 그러니까 루트 5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5. 그럼 여기가 만난 점을 A, B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2분의 1 선분 AB 곱하기 루트 5가 넓이 2루트 5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 계산을 해보면 양변의 선분 AB의 길이는 2 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잖아. 2분의 루트 5니까 루트 5분의 2. 내가 왜 이렇게 계산하고 있냐. 루트 5 약분되고 양변이 2 곱하니까 AB의 길이가 4네.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5, 4, 9가 돼야 되죠. 이게 제곱하니까 3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맞죠? 그러니까 16-k가 3의 제곱 9가 돼야 되고 k는 7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상수 k값 구하기. 13번 같이 볼게. 13번은 원이 다음과 같은데요. 얘 위의 점에서의 다음 값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원 위의 점은 지금 이 원 둘레를 얘기하는 거고 얘가 중심이 3,1이고 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까지가 되는 거겠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원위의 점으로부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까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보기에 지금 보실 때 최대는 얘가 되는 거고, 그지? 삐뚤어지지? 최대는 이 점을 얘기하는 건데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d가 되고 반지름이 2니까 최대는 d 플러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최소는 뭐가 될까요? 최소는 d에서 2를 뺀 게 되는 거죠. d에서 2를 뺀 게 되는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밑에서 위로 빼달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m-라지 m은 밑에서 위로 뺍니다. d에서 d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 자, 양수 AB에 대해서 A와 B의 합은 4고 그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최소는 그랬습니다. 최소는 그러면 A, B분의 A 플러스 B가 되잖아요. 따라서 A, B분의 A 플러스 B가 4니까 얘가 되는데 이때 최소는 얘의 최대값일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볼까요? 그럼 얘가 4가 되고 2루트 AB고 양변 2로 나눠주면 얘가 되고 제곱하면 AB는 4보다 적거나 같은 거네. 그러면 최대는 4가 되는 거니까 최소의 값은 알파는 4가 들어가면 1이 되는 거죠. 그때 A값을 베타라고 하죠. 그 베타는 A와 B가 같다일 때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을 더해달라면 3 보기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14번. 15번으로 가볼게요. 직선이 그림의 직사각형 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한대요. 그러면 상수 AB에 대하여 동시에 이등분하니까 중심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야 되거든. 그럼 대각선의 교점은 여기가 되는데 마이너스 2, 요점이요. 가운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직선이 두 점을 지난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2,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다. 그죠? 자, 기울기부터 구하면 4 증가하고 3 증가했죠? 그리고 2, 2를 지나니까 y는 4분의 3에 x 빼기 2 더하기 2가 되고 4y는 3x 마이너스 6이 되고 4 곱하면 8이 되죠. 따라서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 이퀄 0가 되네요. 근데 왜 3이 나오지? 잠깐만요. 3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얘가 3이 나오려면 2분의 3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잠깐 선생님 계산 잘못했는지 확인할게요. 4 곱하면 계산 잘못한 게 없는데 이상하다. 그럼 여기가 3이 나오려면 2분의 3을 곱해줘야 되니까 2분의 9x 되고 2분의 3을 곱하면 2분의 3을 곱하면 6y가 되나요? 2분의 3을 곱했으니까 예, 2분의 3을 곱하면 3이 되네요. 참. A가 그러면 2분의 9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2A 플러스 B는 3이 되겠네. 보기 5번이 정답이네요. 자, 16번으로 갈게요. 16번.
자연수 m과 n이 있는데 m은 1과 5 사이의 값이라고 그러고 1이 있는데 지금 다음과 같이 x-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인데 x축의 방울 n만큼 y축의 방울 n만큼 평이 이동한 원을 c라고 하자고 그러네요. x축의 방울 n만큼 평이 이동했다. 그러면 지금 1,0에서 그려진 원인데 중심이 x축으로 n만큼이니까 n 플러스 1이 되겠지? y축으로 n만큼 얘가 되겠네요. 이 원을 c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원 c가 가한 r을 완족하니까 평이동에서 반지름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r이 9였구나. 그럼 r은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평이동에서 반지름이 변하지 않잖아.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작성했더니 x-m-1의 제곱 플러스 y-n의 제곱이 반지름 3이니까 9가 된 거고요. 직선 y는 2분의 1 x가 원의 호의 길이를 2등분한다는 건 중심을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y가 n이고요. x가 m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m 플러스 1. 얘가 중심이 m 플러스 1, n이니까. 그러면 n은 2n이 m 플러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런데 m과 n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자연수라고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조금 편하죠.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m이 될 수 있는 값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깐요. m이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m에다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n이 1이 되고요. m에다 2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3을 집어넣으면 n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네.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있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얘를 구했는데 m이 1보다 크다고 그랬구나. 그럼 홀수되는 건 3밖에 없으니까 m의 합은 5가 되겠네요. r은 9고 그러면 14가 되나요? 그럼 3번이 정답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16번도 봐드렸고 17번 같이 볼게. 두 점과 y축 위의 점 P가 있는데 y축의 점 P가 있대요. 직선 y는 x 위의 점 Q에 대하여 네 점 FP, QP의 꼭지는 삼각 발음이 안 나와.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계산하래.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얘가 y축이 이렇게 있고요. x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a는 1,7이라고 그랬으니까 1,7이 a가 되고 4,5라고 그랬으니까 4,5가 y는 x 이렇게 그릴게요. y는 x가 이렇게 그려졌고요. 그러면 4,5가 한 요 정도 있다고 하면 4,5는 4,4 위니까 여기 있겠지. 1,7 더 올려야겠다. 1,7이 좀 더 위로 올릴게요. a는 그래도 이것도 아니고 y축도 1, 2분해야 되고 a는 1,7 뭐 이런 느낌이어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y축에 점 P가 있는데 y는 x 위의 점 Q에 대하여 사각형 AP, QB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계산하래. 그러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y축의 점으로부터 둘레의 길이. 그럼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대칭점을 잡아주십시다. 여기 부딪혀야 되니까. 이 점이 A 프라임 점이어서 마이너스 1,7이라 하고 요 점이 뭐였더라? B라고 그래서 4,5였었잖아요. 그럼 이제 요 대칭점을 잡으면 5,4가 되는 거지. 여기가 5,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를 이어버릴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으니까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AP 요게 되고, 그 다음에 PQ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한 요 선은 요 선이 최소가 되는 거죠. 이게 둘레의 길이인데 얘가 지금 우리가 볼 때 최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길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 빨간색으로 할까? 요 길이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요 사각형의 둘레 길이 최소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AB의 길이 먼저 계산해 볼게. AB의 길이는 1,7과 4,5니까 9가 되고 4가 되죠. 그러면 루트 13이 나오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B'이죠. B', A', B''이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지. AB의 길이 구했고 A', B'이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최단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5 빼기 6, 6이 36. 그 다음에 4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9. 그러면 45가 나오나요? 5, 9, 45. 3루트 5구나. 그럼 3루트 5 플러스 루트 13인 5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이 있는데 p는 x-2의 절대값이 2분의 7보다 크다고 얘기하고요. q는 3x-6이 x-3k보다 크거나 같다를 얘기한대요. p의 부정을 소술하시래요. 그럼 p의 부정은 not p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2가 2분의 7보다 적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q의 부정을 서술하라고 그랬는데 뭐 얘도 마찬가지죠. 3x-6이 x-3k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라 적다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not p이면 not q가 참이 되게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선 not p부터 잡아볼까요? not p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은 x-2가 플러스 2분의 7보다 적거나 같다가 됐고, 이씩 더해주면 2분의 4를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4 2를 더해주는 거죠. 2를 더해주니까 2분의 1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P의 여집합 다음과 같이 잡았고요. Q의 여집합도 잡아야죠. Q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Q의 여집합은 2x가 6-3k가 되네요. x는 2분의 6-3k가 되는군요. 6-3k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 여집합을 포함해야 되니까 지금 선생님하고 여러분 그림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11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Q는 2분의 6-3k보다 적었다라고 하는 게 Q의 여집합이 되겠네.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 2분의 6-3k가 2분의 11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 포함하는 거니까.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3k는 6 넘어가니까 이쪽이 5가 되겠고 k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k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k의 정수인 최대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군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 볼게요. 원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7 이퀄 제로라고 그랬거든. 뭐 표준으로 잠깐 고쳐놓고 x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2가 되나요? 2가 되겠네. 이렇게 얘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원을 C1이라고 하죠. 그러면 C1은 x축의 대칭이니까 y의 부호를 바꿔서
y 플러스 3의 제곱은 2 이렇게 나와야겠다. 그지? 그 다음에 C1과 y는 루트 3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을 a와 b 중 하나를 택하고 과정을 서술하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구한다. 이게 제일 편하죠. 판별식으로 하려면 글쎄 뭐 선생님 판별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좀 계산할 때 불편한 게 많아서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 y는 루트 3x 둘 다 해드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두 점에서 만날 때의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다 그랬으니까 이제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 이퀄 0로부터 0, 마이너스 3까지의 자 이것과 0,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 d가 r하고 비교할 때 r이 더 커야 되는 거죠. 두 점에서 만나려면. 자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분모는 루트 3의 제곱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4가 돼서 2가 되고 0 마이너스 3 들어가면 3 플러스 k가 되는데 얘가 반지름인 루트 2보다는 어때야 돼? 적어야 된대요. 그러면 3 플러스 k는 2 루트 2보다 적어야 되는구나. 절대값이. 좀 글씨가 너무 그지 같다 그지? 다시 쓸게. 그래서 k 플러스 3의 절대값이 2 루트 2보다 적어야 된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큰 k 플러스 3이 플러스 2 루트 2보단 적고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큰 k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보단 적다. 이게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k값의 범위 구해드렸고요. 어떤 점과 원위의 점의 선분을 중점으로 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맨날 얘기했던 거야. 모르는 건 아는 데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0을 중심으로 한 원인데요. 이 원위의 점 a, b라고 하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8을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를 알고 있지. 점 a는 지금 마이너스 4, 3이 된 거죠.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얘를 x, y라고 선생님이 잡을게. 자 그러면 x는 뭐가 되나요? a와 마이너스 r을 더해서 2로 나눈 거고요. y는 뭐가 되냐면 b랑 3을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그러면 a는 뭐가 되냐면 2x 플러스 4가 되고 b는 2y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중점의 자치는 얘하고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줘요? 여기다가 대입시켜서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뭐가 돼? 여기다 2x 플러스 4가 됐으니까 잠깐만요. 이쁘지가 않네? 잠깐만. 예, 이쁘진 않아요. 자, 집어넣을게. 그러면 2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8이래. 2를 바깥으로 뺄게. 그럼 4로 나올 거고 2분의 5의 전체에 대한 제곱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가 나오고 y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인데 8이 된 거잖아. 그러므로 중점의 자치 x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에 대한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바로 얘가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원앙고등학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험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